자, 2부 순서는 1부에서 발표해 알려드렸던 교민기업 200개 기업의 그 설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한국상의 경제수석이신 선호공연 부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11번째 내용에 이제 정부와 기관 그리고 각 민간단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그 눈에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교민도 국민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도 뭐 이게 교민의 한 사람으로 볼 경우에 이제 어떤 지원책을 받는다던가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게 한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아니면은 둘 다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볼 경우에는 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양쪽에서부터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저희의 그 생활 터전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중국 정부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한국인이지만 상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도 받기가 어렵다.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서 다 외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민도 국민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뭐 이런 그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제 지원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업을 할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세라든가 아니면 뭐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재반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이제 그런 그 비용들을 감면을 일정 기간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중국 정부가 그 세제 혜택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존에 그 부과하던 국세 3%를 뭐 1%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언제까지 세금을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이미 중국 정부에서는 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설문 내용 중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한 선택 사항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한국계 은행 대출 방안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 내에 그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 금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이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모색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은행에서 그 자금을 빌려와서 그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 대출 상품과 예금 상품이 두 가지 형태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담보가 없을 경우에 힘들죠.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변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죠.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한국계 은행 대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신용 대출을 포함한 이 중국 현지에서 상해 현지에서 어떤 그 뭔가 좀 빠르게 자금을 그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해석으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은 물론 대기업들, 그다음 중견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하에 계신 분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이 당장 지금 어떤 긴급 자금이 없어서 그 유지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대책의 발족을 앞두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모레 5월 1일서부터 노동절이 시작인데요. 그 휴일이 지나고 나서 5월 6일서부터 저희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을 할 겁니다. 해서 그동안 상해에 있는
민간단체 혹은 그 공공기관들과 같이 소통을 하여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5월 한 둘째 주 정도 이내에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그 경제대책위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 어떤 조직 구성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 경제대책위가 구성이 되는지도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비대위 조직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상회가 중심이 물론 되겠죠. 되어서 그 민간단체에 해당되는 물류협회라든가 금융단이라든가 기타 기업협회, 한식협회 등의 그 민간단체를 아우르고 거기다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총영사관 이하 코트라, 무역협회, AT 같은 AT 그 이외에 또 각 지역의 대표처가 있죠. 그래서 그쪽과 같이 한 섹션을 담당을 하고요. 그 또 하나는 상해 지역에 있는 지역 정부, 예를 들면은 그 상해시 내에 그 상무위나 취정부 그리고 전정부 그 기타 그 감독기관 예를 들면 뭐 공안이나 뭐 세무나 공상 소방 위생 뭐 그런 쪽에 한 섹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 경제 비대위 안에서 같이 동참해 활동할 각 공기관 단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현재 협의 중인 그 단체들과 그다음에 계획 중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같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총영사관 내에 여러 영사님이 계신데요. 기재부 소속의 그 영사님,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에서 파견 나오신 그 상무 영사, 그다음에 경제 영사님, 이 세 분과 지금 긴밀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가장 좀 밀접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은 코트라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트라 같은 경우는 코트라 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안건이라든가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한국상회에서 보다 더 긴밀하게 같이 협력을 해서 동일한 일을 나눠서 하지 말고 같이 합쳐서 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모색 중입니다. 네, 그럼 중국 지역 정부 쪽과의 그 연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걸까요? 네, 그 중국 상해 지역 정부인 경우에는 지난 저희가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상해시 그 상무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밀양시의 취정부 그리고 또한 그 홍차오 전정부와의 소통이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특히나 그 구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용품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소통이 있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하려는 것에 대한 그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와줄 협력을 하려는 관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회 될 때마다 그쪽과 소통을 계속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저희가 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해시에 소속이 되고 그렇죠,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역 정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해시의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가장 절실하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2부에서는 비상경제대책위 발족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교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도 또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업 설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6개월 안에 상당히 많은 한국 기업들, 70%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은 이 시기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 상해에 있는 각 기관, 단체 모두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해 비상대책위원회 박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